그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물론 이제 사업을 네. 하다 보니까 뭐 오프라인도 이제 가게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 드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관심 안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필요는 생각하는데 네. 적극적으로 뛰어들거나 열심히 하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사업도 지금 살리기 바쁜데 언제 이걸 또 하느냐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대표님이 부동산에 유독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신사임당이 뭐 얘기하다가 네. 당신 이야기가 찐이다 네. 나와달라고 해서 그냥 못 모르고 나간 게 이제 여기까지 온 계기가 됐는데 네. 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여기 이미지 보시면 광주 송정점이라고 있어요. 네. 매장이. 네. 근데 그거를 1억 3천 주고 다 샀거든요. 아, 네. 에코티가 9%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그걸 30개월 만에 네. 엑시스를 했는데 세후 법인세 뭐 비용 처리하고 한 네. 20%가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6억 3천을 남았어요. 아, 다 떼고 네. 나서. 네. 네. 그러니까 한 800 정도에 750인가 사서 1800에 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배 이상 팔았죠. 네. 네. 근데 기분이 하나도 좋지 않았어요, 대표님. 왜요?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그때 계산을 한번 역산을 해보니까 네. 그 6억 3천을 빵을 팔려면 단팥빵을 저희가 한 10,000개 이상 팔아야 되고요. 이해하셨죠? 그거를 또 영업이익률도 생각해야 되고. 그걸 9년을 해야 그 돈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몸이 뒤지라 해도 골병을 들어야만 네. 그리고 나 아파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고, 네. 또 어떻게- 뭐 코로나 터질 수도 있고, 막 뭐. 예, 그 유행 탈 수도 있고. 네. 유행도 있고.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거 아무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지? 이게 정보 비대칭이 너무 심하구나. 네. 그래서 이 정보 비대칭을 전 줄여주고 싶었어요. 네. 실제로 대표님도 느끼실 거예요. 저도 정보 비대칭이 줄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제 창업자분들이 건물주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건물주 되는 비율이 10%도 안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등가 교환이 안 맞다 생각해요. 건물주가 네. 돈도 많이 없는 사람들이 갑질하면서 건물주 욕하는 건 아닙니다. 갑질하신 건물주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우리들 보증금으로 사람 레버리지 이용하고 네. 그리고 금융 레버리지 이용하면서 네. 이렇게 똑똑해갖고 이런 네. 사람들이 이용해갖고 우리를 제주부린 곰으로 만들어 놓고 네. 계속 건물주만 돼서 레버리지를 이용해갖고 지렛대 효과를 이용했잖아요. 아, 결국 그래서 건물주가 됐는데 저는 이게 등가 교환이 안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네. 왜요? 왜 장사하는 사람들은 똑똑해지고 알고 공부해서 건물주 되면 안 돼요? 되죠. 되잖아요. 네. 너무 열받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 비대칭을 줄여줬더니 네. 많은 분들이 건물주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현재 너무 놀라운 사실은 26살짜리가 네. 창업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건물주까지 같이 됩니다. 아. 이런 게 이제 네. 저희 좀 비슷한 세대인데 네.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생애 건물주였잖아요. 네. 생애 건물주는 못 돼요. 인플레이션 증가하고, 뭐 물가 상승 다 올라가고, 자산 가치 다 오르는데 네. 건물주 못 돼요. 절대로. 네. 그래서 이제는 먼저 선점을 해서, 레버리징을 선점해서 건물주가 다들 지금 되고 있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계기가 정보 비대칭에 대한 빡침이네요. 빡침, 맞아요. 따지면. 진짜 빡쳤어요. 그게 사실은 아까 그 1, 2번에서 바로 실행으로 가게 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맞아요. 그 빡침의 크기가. 맞아요. 사람들은 뭐 언제 사면 좋을까요? 뭐 어디를 사면 좋을까요? 뭐 이러면 쓸데없는 걸 많이 물어보는데. 그 쓸데없는 거 아시는구나. 네, 저는 알죠. 근데 그거보다 사실 기준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부동산을 보는 남다른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팁을 조금 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 제가 이제 빡침이 있었고, 네. 그럼 제주 부리는 나를 곰을 그만 이제 건물주에 나고 내가 네. 돈 돈 버는 왕서방이 돼야겠다. 실제로 날 이용해서 건물이 2, 3천만 원짜리 1억이 되는 걸 목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난 이제 돈 버는 이제 왕서방이 돼야겠다 했는데, 네. 그거를 했던 걸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제 또 원인은, 계기는 제가 알았잖아요. 네. 제가 임차인이 될 수 있잖아요. 부동산 법이 만들어놓고. 그렇죠. 근데 상업용 건물의 최고 리스크는 뭐죠? 공실. 맞아요. 공실 리스크가 전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되니까. 내가 들어가면 되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장사해서 월세를 못 낼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럼 월세 낼 돈으로 이자를 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내가 이자를 만약에 100만 원을 낸다. 그럼 3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4%로 금리로 네. 가정했을 네. 때. 네. 네. 월 100만 원씩 이자가 나오니까.
이것도 반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전 10년 전 데이터는 네. 데이터 너무 좋아하시니까 10년 전 데이터는 3.9%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4%로 기준했을 때. 네. 그래서 그 계산해보고 내가 바보였구나라고 제가 건물을 한 두 채 살 돈을 날렸더라고요. 세입자 돈으로.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병신 같은 생각, 나 이제 짓을 안 해야겠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리스크가 상업용 건물이 이게 제일 문제니까 이거를 제가 해칭할 수 있잖아요. 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임차를. 네. 그래서 내가 직접 들어가야겠다. 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자영업자 창업하시는 분들은 네. 하실 분들도 네. 건물주가 돼갖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 어느 위치를 할 거냐를 본인이 이제 매입해서 들어가면 더 고민할 것 같긴 하거든요. 임차로 들어갈 때보다. ES. 그 부동산을 고르는 기준이 제가 최근에 네. 왜 놀랬냐면 내 건물주로 장사 잘 되는 방법으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네, 제가. 네, 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엑기스만 제 얘기해드리면 사람들은 이제 안 해봤으니까 이 질문을 하거든요. 상업용 건물을. 내 건물을 하는 것도 고민인데 장사를 잘하는 것도 고민이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교집합에는 뭐가 있냐면 장사 잘할 곳에 건물주가 되면 돼요. 그렇죠. 네. 저도 그죠? 이렇게 장사 잘 되는 적었어요? 곳이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그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정말 심플해야 돼요. 네, 네. 사업은 아시잖아요. 네. 심플해야 되고 이지해야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인과 과정은 이제 복잡할 수 있겠죠. 분석하고 근데 네. 정말 심플해야 돼요. 장사는 내가 잘할 곳에 건물을 지으면 그 네. 건물은 다행히 부가가치를 얻는 거잖아요. 네, 그건 하나의 사이트일 뿐이거든요. 네, 그냥 걔는 하드웨어적인 건 기능적인 걸 하는 거지. 네.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또 경험했기 때문에 네, 장사를 많이 했으니까 어디다가 장사하면 그래도 기본빵 이상 하겠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장사를 하러 돌아다녀요, 대표님. 네. 대표님 장사를 만약에 해보겠다. 카페를 하나 해보겠다 네, 쳐요. 네, 네. 아, 내 와이프 카페 하나 해줘야겠다. 저 자리 괜찮아. 저는 모르겠죠. 저는 모르겠죠. 모르겠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네네. 근데 그럼 이제 분석을 또 하고 아, 네. 이제 분석을 하고 해서 만약에 그럼 저 건물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문가라는 내가 찍어뒀어. 그리고 뭐 그쪽 인근에 뭐 분석을 했는데 저게 괜찮다 싶어요. 네. 그럼 거기 하겠죠. 네. 그러면 그 건물주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아. 네. 네. 심플하게 이렇게 네. 내 장사 잘 될 곳에 네. 건물을 만들면 된다. 그럼 거기서 장사 잘 될 곳을 조금 찾는 방법도 조금 알려주면 안 될까요? 상권 분석하는 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업종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쵸, 말하기 그쵸, 힘들죠. 그쵸. 그냥 그쵸. 빵집만 그냥 사례를 조금만 얘기해 줄 수도 있을까요? 일단 저는 네. 손품을 팔았을 때는 분명히 역하고 앞에 있는데 네. 역하고 앞에 있고 뭐 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에서 보신 분들 많으니까 지방부터 얘기해 드리면 지방에서 분명히 제가 이제 광주 송정이 지방인 케이스거든요. 아, 네. 근데 거기도 저희 빵집에서 그 고정관념 깨라고 말씀드린 건데 네. 2,000세대 이상을 빵집을 해야 된다고 해요. 왜냐면 아, 필수 소비자는 아닌데 소비자니까 네. 먹어야 네. 되니까 저희가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이 데이터거든요. 네. 근데 그 인근의 세대가 뭐 한 400세대밖에 안 돼요. 네. 송정 쪽은 그렇죠. 네. 네. 그 동네 아시는구나. 저는 전국을 3바퀴 이상 돌았으니까 이야, 다 압니다. 대박이다. 네. 깜짝 공단까지도 다 아는데요. 오, 대박.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 거기가 그럼 빵집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네. 그 제가 매출 1억씩 나온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거는 뭐였냐면 일단 제가 팔 수 있는 제품을 소구를 잘했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주차장이 지방에서 일단 주차장을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아. 그리고 마케팅을 해서 올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사이트가 또 예쁘게 해놨고요. 아. 사이트의 경쟁력. 왜냐면 요즘 이제 인스타라든지 워낙 아. 마케팅이 할 수 있으니까. 네, 지방은 그래서 부동산 관점으로 제가 거긴 들어간 건 맞아요. 아. 보셨다겠죠, 라라브레드. 네. 그 부동산 관점으로 산 거예요. 주택을 네. 개조해갖고. 네. 저 송정 쪽도 있고 북구 쪽 저쪽도 있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음. 여기 서울 경기다. 네. 그럼 신기하게 역 앞에 있으면 거기에 잘 되는 거다? 아니에요. 네. 알고 봤더니 거기가 주동산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길동이 네. 그런 사례였어요. 아. 막상 역 앞에 갔더니 부동산을 보여줬더니 거기가 네. 오, 또 신봤다 했는데 거기가 주동산이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꿀팁은 직접 제일 먼저 가는 건 그 동네 터줏대감이 누구야? 아. 터줏대감이라 하면 소장님?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네. 부동산을 제일 먼저 가고요. 네. 그다음에 그가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빵집이라든지 아, 가게일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굽신 모드로 가고 아. 뭐 바카스라도 하나 좀 저 여기서 빚내 갖고 식당 좀 하면 꾸려고 하는데 아. 혹시
여기 몇 시부터 손님 많고 그 사람 다 알거든요. 그렇겠네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네, 네. 돈 있는 사람은 안 돼. 왜냐면 잘 없거든. 아, 그 동네 잘 몰라. 아는 척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동네 터줏대 가면 찾아요. 그걸 저희가 돼지 엄마라 하거든요. 아, 네. 부동산을 고르는 기준이 결국은 사람한테 있었네요. 다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도 인문학입니다. 사람을 연구하는 네. 학문이잖아요, 인문학이. 네. 그래서 네. 사람을 연구해야 됩니다. 또 워낙 또 싹싹한 성격이 또 그게 다 또 강점으로 작용됐겠네요. 아, 그럼요. 저는 5분만 있으면 다 친해집니다. 네. 혹시 그 입지를 선정하는 기준 말고 협상에 대한 조언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뭐 이게 이제- 아파트는 협상할 일이 잘 없긴 하잖아요. 네.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 야, 이게 뭐 협상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이 있죠. 팔지 않는 물건을 좀 협상해서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서. 요 질문은 금리하고 지금 맞물려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아,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금리 높죠. 네. 그러면 금리가 높으니까는 불인이고 쫄보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통행 안 하죠.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죠. 근데 부자들은 사거든요. 뭐 사기도 하고 계속 그냥 그쵸, 모니터링 그쵸. 하고 사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대부분 네. 이렇게 질문하면 부동산 안 사보셨죠? 가 음. 태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네. 저는 이제 역삼동에서 중개법인도 하면서 제가 네. 느낀 거는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그러면 제가 했을 때 호황이었지만 지금 불황인데 그러면 매도자도 심리가 위축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매수자 우위가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조건 여러분도 그것도 재단하지 마시고 시장을 한번 봐보세요. 뭐 밸류맵도 찍어보시면 시세보다 막 5억씩 10억씩 싸게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뭔 얘기냐면 사람들이 금리를 만약에 내가 5억을 깎아. 근데 부동산은 너무 좋은 게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창업자는 매출이 있으면 거기에 인건비가 있고 뭐 원재료가 들어가 있고 네. 월세가 막 다 있잖아요. 네. 다 있고 영업이익이 나와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창업자는 네. 가야 돼요. 네. 가야 되잖아요. 가야 뚜껑을 까봐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전 너무 좋았던 게 둘 다 해본 사람은 많지는 않으니까 전 둘 다 해본 경험자로서 부동산 너무너무 좋았던 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안 건너도 되더라고요. 네. 땅을 사기 전에 수지 분석하시잖아요. 네. 네. 예, 맞아요. 이게 논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량적으로 끝냈으면 이제 정석적 판단하셔갖고 이제 네. 하시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90% 이상은 정략적 판단이 돼요. 예, 10%는 뭐 전쟁이라든지 시공비가 올라간다든지 뭐 이상한 거 뭐 이제 민원 처리라든지 뭐 이상한 게 있을 수 있지만 네.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금리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결국 금리로 다시 돌아오면 금리가 높고 매수자 우위다 보니까 네. 만약에 내가 5억 정도, 10억 정도, 3억 정도 깎아줘? 오, 대박, 깎아줘요. 근데 그게 계산을 해보니까 금리 비용을 수지 분석에 태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금리 비용 벌면은 사는 거예요. 그 금리 비용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출금리가 6.5%야. 네. 그리고 7%까지 가. 근데 지금 거의 꼭지가 나왔거든요. 네. 네. 10%가 금리가 될 리는 없잖아요. 네.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인데 네. 거의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무서우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돈그릇이 아직 안 채워진 거죠.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지 마시고 적어도 예측이 뭐 내가 7%다, 7.5%까지 간다. 그러면 이 돈을 매도자가 돈을 깎아준대. 그럼 네. 사면 돼요. 불황기 때. 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자, 건물 얼마예요? 근데 50억이래. 아, 그래요? 이제 금리를 봤더니 뭐 6.5, 7%래. 그래, 무서워서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매달 내야 될 이자가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이다. 네. 오, 옛날에는 500이었는데 뭐 1,000이라고? 그래, 맞아요. 좋아. 그러면은 이거를 500 더 내네? 더 내. 그럼 500을 한 2년치를 그럼 다 더 해보자. 그럼 2년치 더한 거보다 훨씬 더 깎아주면 살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그 말이에요, 그 그 말이에요. 말인 거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부정적으로 그래서 한 사람들은 한계 없고 네, 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보시고 시장을 한계가 없는 사람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은 금리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몇 년 지났을 때 다시 정상으로 좀 내려온다는 그럼요. 그 계산을 자기 나름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걸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자기 나름대로. 그거 아니면 언제 사냐 우리가. 그러니까요. 여러분 못 사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 못 산다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전 10년 전 네. 금리는 그때도 6%고 가고 막 그랬어요. 네. 롤러코스터잖아요, 여러분. 금리는 환율처럼 다. 근데 그때도 네. 비쌌어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3.9% 4%였으니까 네. 이번에 금리도 내려가니까 네. 여러분 불황기 때 안 사잖아요. 네. 호황기 때 그럼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호황기 때도 못 사요. 그건 맞죠. 그럼 또 불황기 때 네. 사? 그럼 네. 또 못 사. 호황기 때 네. 못 사. 네. 그럼 언제 사냐고. 그러면은 지금 금리가 좀 높기는 하지만 지금도 그러면 적극 매수해라 아니면 뭐 조금 기다렸다 사라 이런 입장 스탠스가 있어요 혹시? 네, 제 스탠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시장을 봐라. 네. 살려고 하고 마음을 굴뚝같이 먹고 해라. 그래서 매수자 우위니까 내가 좋은 조건으로 팠는데 안 해줘? 사지 마. 그럼 안 사면 되죠. 그렇지. 네, 그거예요. 너무 그래서 버티고 높은 금액은 안 사면 되고. 안 사면 되죠. 네. 그래서 부동산 그 격언에 네. 사랑에 빠지지 말라 하잖아요. 네. 이렇게 랭구는 빠지셔도 되는데 예, 부동산은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네. 그러면서 벌써 내가 말했잖아요. 둘 다 네. 두들겨 보고 건너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그럼 그 부분에 중요한 건 또 협상이겠는데요? 협상. 요즘은 협상이 조금 되는 시기일 수도 있잖아요. 다시 예전에는 한- 사실은 네. 좀 어려웠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상황을 정확히 봐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보는 거는 등기부등본 띄워서 이놈이 아주 쫄린가 안 쫄린가 그것까지 봐요. 네. 이거 중요한 팁이네. 엄청 꿀팁이죠. 지금 말했잖아요. 이거 지금 무료로 보지 마시라니까요. 몇백억이라니까. 이거 중요하다. 남의 패를 보고 지금 접근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럼요. 뭐, 이 10에 2, 지금 두 쪽인데 지금 나는 세 쪽 들고 있는데. 그럼요. 배팅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놈이 지금 버틸 대로 버틴 거지. 네. 레퍼런스 체크해보면 아. 제가 만든 말인데 하려고 하면 보이고요. 들으려고 하면 들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등기등본이 보이지. 그리고 얘가 쫄리는 게 다 보여요. 네. 예. 그래서 패가 지금 다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협상 조건이 이제 패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든지 이건 제 노하우인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뭐든지 얘기할 때 쉽게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될 때도 전 옛날에 쉽게 결정을 해서 제 번호를 거꾸로 외우고 했었어요. 뭐 이렇게 777에 제 번호 말하면 안 되니까 네네. 땡땡땡에 땡땡땡 해서 막 고민한 척하고 네 결정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최선인가요? 막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래서 남의 패를 보는 방법은 본인이 대출받은 거나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 다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너무 많이 적었자 다 못하거든요. 이거 한두 가지만 해도 제가 봤을 때 더 있는데 충분할 것 같기도 해요. 더 있는데 랭구 대표님 너무 좋으셔갖고 제가 막 털 수 있는데 나중에 또 불러주면 얘기하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았지만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네네. 랭구 대표님을 전 인터뷰에 하다 보면 많이 해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분은 준비를 하셔서 제가 최대한 편하게 말을 꺼낼 수 있게끔 해주시네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사랑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을 봐서라도 그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막 더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갈까 말까 하잖아요. 그럼 가세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불인이 쫄보를 많이 봤거든요. 쫄보가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내가 행동 실행하지 못한 걸 쫄보라고 하는데 보니까 누군가를 믿을 수 있으면 그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랭군 대표님 영상 다 찾아보시고 믿으시고 그러다 보면 새해 좋은 일들이 이상한 분은 절대 레퍼런스 없는 분들은 믿지 마시고요. 그래서 새해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무궁무진하게 대박 날 수 있도록 여러분 경제적 자유 누리려면 그냥 누리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으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꼭 뿌린 대로 거두실 거니까 그러려면 스터디 이렇게 많이 하시고 준비 많이 하셔서 멋진 인생 저처럼 사시죠. 감사합니다.